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혹은 연인 관계에서 진지하게 미래를 고민하고 있다면 한 가지 질문이 떠오를 겁니다. 이 사람과 정말 평생을 함께할 수 있을까? 연애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들이 결혼 후에는 예상치 못한 갈등을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문제가 결혼 후에야 드러나는 건 아닙니다. 미리 확인하면 이 결혼이 맞는 선택인지 판단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지 확인하기. 좋은 관계란 갈등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갈등이 생겼을 때 이를 건강하게 해결하는 관계입니다. 연애 초반에는 서로에게 맞추려는 노력이 크기 때문에 문제가 크게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의견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때 갈등을 다루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사소한 다툼이라도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폭발하거나 상대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태도를 보인다면 결혼 후에도 같은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감정이 격해졌을 때 상대가 보이는 반응을 유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상대가 화가 난 상태에서 냉정을 유지하려 노력하는지 혹은 감정을 그대로 폭발시키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갈등이 발생했을 때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가 가능한 사람이라면 결혼 후에도 서로를 이해하며 조율해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대화를 회피하는 사람이라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사소한 갈등이 생겼을 때 상대의 태도를 세심하게 관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데이트 중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상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상황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논리적으로 해결하려 하거나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려는 모습을 보인다면 결혼 후에도 갈등을 건강하게 해결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작은 문제에도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거나 무조건 상대를 비난하고 방어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갈등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갈등이 끝난 후 상대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도 중요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다툼이 끝난 후에도 감정을 계속 끌고 가면서 상대를 벌주려 하거나 냉랭한 태도로 장기간 갈등을 지속시키기도 합니다. 반대로 갈등이 해결된 후에는 감정을 정리하고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대하는 사람이라면 성숙한 관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혼은 결국 긴 세월 동안 함께하는 일이기 때문에 작은 갈등이 쌓여서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되지 않도록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두 번째, 돈에 대한 가치관이 맞는지 확인하기. 돈이 결혼 생활에서 중요한 요소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연애할 때는 이를 깊이 고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고 어떻게 관리하는지는 부부관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결혼 후 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갈등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상대와 경제관념이 얼마나 비슷한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은 절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다른 한 사람은 돈을 쓰는 것에 큰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면 이 차이가 결혼 후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입이 생겼을 때 각자의 돈을 따로 관리할지 함께 운용할지에 대한 의견도 다를 수 있습니다. 연애할 때는 단순히 누가 밥값을 내는지 정도만 보게 되지만 실제로 돈을 어떻게 다루는지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상대의 소비 습관과 경제적 태도를 직접 관찰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돈을 쓸 때 충동적으로 소비하는 편인지 아니면 계획적으로 지출하는지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살펴보면 상대의 경제 개념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큰 금액이 아니라도 월급이 들어오면 일정 부분 저축하는 습관이 있는지 아니면 돈이 들어오면 계획 없이 바로 사용해버리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상대가 돈에 대한 책임감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카드 대금을 연체 없이 관리하는지 빚을 어떻게 대하는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가 평소에 돈에 대해 얼마나 체계적으로 관리하는지를 보면 결혼 후 재정적인 문제에서 갈등이 생길 가능성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결혼 후에는 돈을 함께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 많아지기 때문에 상대가 돈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충분히 대화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서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제적 가치를 공유하고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 저축이나 투자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는 결혼 후 현실적인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지보다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결혼 전에 상대와 돈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고 서로의 경제 습관이 얼마나 비슷한지를 확인해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상대가 힘든 시기에 어떻게 행동하는지 살펴보기. 좋은 날에는 누구나 다정하고 배려심이 넘칩니다. 하지만 사람의 진짜 성향은 힘든 상황에서 드러납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대부분의 상황은 평탄한 날보다는 어려운 시기나 스트레스가 쌓였을 때가 많습니다. 상대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모든 걸 상대 탓으로 돌리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사람이라면 결혼 후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사람은 스트레스가 심할수록 상대를 배려하기보다는 자신의 감정을 우선시하고 그로 인해 관계가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반면 힘든 상황에서도 차분함을 유지하고 해결책을 찾으려 하는 사람이라면 부부로서 함께 인생을 살아갈 때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를 챙기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걸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상대가 바쁜 시기나 힘든 시기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애할 때는 대부분 좋은 모습만 보이려 하고 서로 배려하며 감정적으로 여유를 가지려고 노력하지만 스트레스를 받을 때 상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특히 나와의 관계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는 감출 수 없습니다. 스트레스나 어려운 상황에서 상대가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잘 살펴보면 결혼 후 어떤 관계가 될지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힘든 일을 겪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가 나에게 얼마나 공감하고 힘이 되어주는지, 아니면 무관심하거나 불편해하는지를 살펴보면 좋습니다. 만약 내가 힘들 때 상대가 나를 지지하고 나의 감정을 이해해주려 하는 사람이라면 결혼 후에도 함께 어려운 일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내가 힘든 상황에서 상대가 무심하게 지나가거나 나의 어려움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결혼 후에도 갈등을 빚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결혼 후에도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큰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가족과의 문제로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상대가 내 고민을 들으려 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으려고 한다면 이는 매우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그러나 나의 고통을 최소화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회피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결혼 후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대처할 가능성이 큽니다. 네 번째, 서로의 삶에 대한 방향성이 맞는지 대화해보기. 결혼은 단순히 한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인생을 함께 설계하는 일입니다. 서로의 삶의 목표와 가치관이 얼마나 맞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대화는 결혼 전 반드시 나누어야 할 중요한 주제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 상대와 이 주제에 대해 충분히 논의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연애 시기에는 서로의 가치관을 깊이 파고들지 않고 지나가곤 합니다. 이때는 서로의 다소 다른 생각을 큰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지만 결혼 후에는 방향성이 다르면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은 안정적인 삶을 원하지만 다른 사람은 도전적이고 모험적인 삶을 추구한다면 시간이 갈수록 충돌이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안정성을 중요시하는 사람은 변화를 두려워하고 안정적인 직장이나 집을 갖는 것을 원할 수 있습니다. 반면 도전적인 삶을 원하는 사람은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며 직업적인 변화나 이동을 기회로 여깁니다. 이 두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러한 가치관 차이로 갈등을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 자녀 계획이나 가족과의 관계, 직업적인 목표 등에서도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은 자녀를 빠르게 낳고 싶어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은 경력이나 경제적인 준비를 먼저 고려하여 자녀 계획을 미루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결혼 후에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 결혼 전에 충분히 대화하면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리 서로의 계획을 공유하고 인생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솔직한 대화를 해보는 것입니다. 서로가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싶은지에 대해 진지하게 나누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애할 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는 부분도 결혼 후에는 현실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대화를 나누고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결혼 후에 어디에서 살고 싶은지, 자녀를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
그리고 둘의 직업 목표는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결혼 후 직장을 바꾸거나 이사를 가는 등의 문제는 큰 갈등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이야기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결혼 전에 서로의 가치관을 충분히 이해하고 인생의 큰 방향에 대해 공감할 수 있다면 결혼 후에도 큰 갈등 없이 함께 인생을 계획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무리. 연애할 때는 잘 맞는다고 생각했던 부분도 결혼 후에는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중요한 부분을 점검하면 결혼 후 후회할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 돈에 대한 가치관, 힘든 시기의 태도, 그리고 인생의 방향성이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나니 내 연인은 어떤지 떠오르지 않나요? 앞으로 더 많은 유익한 영상이 기다리고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